안녕하세요. 저는 인프랩에서 PM으로 일하고 있는 송은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 발표 제목은 보시다시피 개발자와 손 꼭 붙잡고 기획하기입니다. 제목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 제목에서 느껴진 뉘앙스가 아마 좀 있으실 거예요. 네, 제가 인프랩에서 PM으로 일을 하면서 개발자와 함께 어떻게 협업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뭔가 멋지고 참신한 내용이라기보단 좀 더 이번 세션은 편한 마음으로 좀 공감하면서 들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얘기할 모든 내용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은 일단 일을 잘하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이에요. 약간 일이 무엇인가, 일을 잘한다는 게 과연 뭘까, 일을 못하는 건 또 뭘까, 이런 거를 좀 떠나서 약간 공부는 그냥 잘하고 싶은 것처럼 일도 좀 잘하고 싶잖아요. 사실 인프콘에 오신 분들이라면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저도 이제 PM 입장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좀 겪으면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좀 방법을 찾았는데 그거는 개발자 등에 좀 올라타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발표의 제목은 손을 꼭 붙잡고 기획한다라기보단 좀 등에 올라탄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좀 장난이고요. 무임승차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한 비유를 찾았는데 바로 요것이었습니다. 좀 뭔가 서로의 눈이 되고 좀 발이 되는 이 안진뱅이와 장님의 비유가 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약간 일하는 재미고 좀 협업의 힘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동료의 단점을 내가 보완해주고 내 단점을 다른 동료가 보완해주는 거, 이게 좀 일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이 되게 잘 될 때, 협업이 잘 될 때 어떤 느낌인지는 여기 있는 분들이 좀 다 아실 것 같아요. 뭐 개인이나 조직의 차이 이런 걸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좀 공감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제각각의 불행을 안고 있다라는 좀 유명한 문장이 있어요. 이게 안나 카레리나의 소설의 첫 문장인데 한 번쯤은 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가정을 좀 직장이나 팀으로 바꿔도 좀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문장과 비슷한 맥락으로 사실 좋은 협업 이런 게 뭔지는, 정답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좋은 게 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학교든 직장이든 어디서든. 그래서 이제 이 경험을 저희 팀에서는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개발자 등에 어떻게 올라타고 있고 손을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발표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하는 얘기인 만큼 저희 조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문제 인식과 시도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메인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기획 스프린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발자들과 함께 초기 기획을 진행한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앞부분 뒷부분이에요. 어쩌다가 이걸 하게 됐는지, 다 하고 났을 때 어땠는지, 그다음 다 하고 나서 무엇을 느꼈는지, 이 부분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공감을 어느 정도 될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에서 현실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좋기만 한 건 없잖아요. 뭔가 다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좀 언급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인프랩의 조직 구조와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먼저 전체적인 관점에서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이제 운영이랑 세일즈, 뭐 그런 재무 상황이나 마케팅, 뭐 브랜딩 같은 거를 고려한 전사 차원에서의 그 비즈니스 전략과 요청 사항들이 있고요. 이제 그거를 저희 프로덕트 팀에서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프로덕트 팀은 개발자랑 디자이너랑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 세 개의 다른 직무가 한 팀으로 일하는 셀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 구조가 이렇다 보니까 이제 기획이나 디자인 각 직무 간의 핸드오프가 좀 불규칙적이고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각 직무 간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서 핸드오프는 그 손을 떠나다라는 뜻이고 원래 뜻은 디자이너의 작업물이 이제 개발자들에게 인계되는 그런 걸 말하는데요. 각 직무 간의 업무 인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들어가서 저희 셀이 일하는 방식도 많은 분들이 아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프로젝트를 확정을 하고 킥오프를 하고 초기 기획과 함께 와이어프레임을 잡고 유저 스토리를 설계를 하고 디자인이 정해지면 플래닝을 하면서 개발 스펙을 확정을 하고 이제 QA도 저희 팀에서 진행을 하고 QA가 끝나면 이제 배포 준비를 하고
배포를 하고 그 이후에는 데이터를 보고 뭐 모니터링을 하면서 지속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에서 배포까지 사이클은 저희 팀은 보통 2주 단위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애자일이 뭐고 목적 조직이 뭐고 뭐 좋은 협업이 뭐고 이런 이야기보다는 제가 좀 이렇게 메이커들, 개발자랑 디자이너분들이랑 좀 밀접하게 일하는 환경 속에서 어떤 고민을 했고 시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느꼈던 문제인식은 이거예요. 기획 단계에서 생각했던 거는 왜 항상 구현 단계에서 달라질까? 사실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본 다소 뻔한 질문입니다. 아마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저도 이 생각을 좀 많이 했고 이 달라지는 과정, 구현하는 과정에서 살이 더해지고 좀 디테일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더 결과물이 아름다워지는 케이스도 사실 많죠. 근데 아무튼 제 의문은 왜 자꾸 계속 달라지는 걸까였습니다. 근데 같은 목표를 저희가 공유하고 있음에도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껴지는 좀 그 불일치들이 좀 있더라고요. 기획이랑 구현 간에 분명히 다 이해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좀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조금씩 미세하게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청사항은 분명 소문자 A였는데 넵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알파를 만들고 있는 거죠. 사실 멀리서 보면은 구분이 잘 안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미묘하게 달라지는 건 어떻게 좀 당연한 것 같더라고요. 사실 기획하는 사람은 구현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모호하게 이제 요청사항을 전달해서 그런 거죠. 물론 고려하긴 하지만 제대로 고려하기가 힘든 거죠. 여러 가지 예외 케이스나 뭐 알지 못했던 정책이 있을 수 있고 뭐 신규 기능이랑 기존 기능 간에 뭐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꼭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소문자 A를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는 알파를 하셨네요. 네, 소문자 A 기능은 리액트에서는 호환이 안 되더라고요. 참고로 인프러는 지금 바닐라 자바스크립트에서 리액트로 이렇게 전환하는 과정이 많아서 각 스택에 대한 호환성 문제도 잘 고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버전 이런 거에 따라서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획 입장에서 그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약간 구현하는 입장을 고려하지 못해서 겪는 좀 게 뭐 신규로 나온 기획이 뭐 현재 DB 구조에서 대응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되게 간단한 UI라고 생각했는데 디자인 시스템이 없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거는 기획하는 사람 입장에서 고려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걸 겪을 때마다 PM 입장에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거를 좀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은 좀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었더라면, 내가 경험이 더 많았더라면, 내가 부족하지 않았더라면 개발자들이 더 잘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죠. PM은 그 프로젝트가 돌아가게 하는 사람이라서 그 책임감을 그래도 어느 정도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런 무능함이 좀 느껴지고 좀 자책을 하게 되기도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자책은 아시겠지만 답이 없어요. 경험이나 이런 지식 같은 거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냥 일은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것도 당연한 질문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작업자, 개발자들에게 더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당연한 걸 했습니다. 해야 할 일을 더 신경 써서 했어요. 더 많은 걸 알려고 했고 시간을 더 오래 들였습니다. 예측 가능한 문제 같은 거는 최대한 찾아보고 고려하려고 했고 최대한 많은 것들을 꼼꼼하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여러 영향 범위를 좀 고려하고 조금이라도 관련된 히스토리나 정책, 로직 같은 것들을 찾아봤고요. 정책이나 방향성이 좀 중간에 바뀌지 않도록 이해관계자와의 기대치도 꼼꼼하게 조절을 하고요. 이 부분들 다 좀 아실 것 같은데. 그리고 역시 잘 정의된 문서는 개발자, 디자이너 입장에서 당연히 편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놓치는 게 생겨요. 시간을 아무리 들여도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고려하고 전달하다 보니까 문서가 계속 길어지고 양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한 그런 소통이 아니라 잘 소통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그런 소통인 거죠. 어떤 느낌인지 좀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때 알파 말고 뭐라고 하셨죠? 소문자 A요, 그리스어요, 문서에도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문서도 주고. 근데 이제 또 문서에 있는 것을 그대로만 하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잖아요. 문서에 적힌 대로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일단 문서 자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해석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수정사항이 문서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문서가 너무 길어져서 파악하는 게 점점 힘이 드는데 PM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 다 적어놨는데 왜 안 읽으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개발자 입장에서는 너무 양이 많으니까 내가 담당하는 부분만 좀 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명확한 핸드오프를 위해서 좀 서로를 배려하느라 커뮤니케이션이 조심스러워질 때도 있어요. PM 입장에서는 열심히 적었으니까 이제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도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거 구현하기 좀 애매하거나 어렵거나 훨씬 오래 걸리는 거, 그 다음에 좀 비효율적인 것 같은 그런 거에 대한 새로운 제안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잘 정리된 문서에다 대고 이거 이렇게 못하는데 이거 이제 와서 바꿔도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문서를 열심히 적으면서 느끼는 거는 또 당연하게도 완벽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제 시간을 많이 들인다고 복잡성이 줄어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엄청나게 천재적인 역량을 가지고 완벽하게 기획하고 정말 꼼꼼하게 정책을 설계해서 핸드오프를 잘하고 디자이너랑 개발자들은 정확히 그대로 만들고 배포하고, 이 방식이 뭐 불가능한 방식이라는 건 아니고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게 가능하더라도 이건 우리 조직에서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왼쪽처럼 할 자신도 저는 좀 없었고요. 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구현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대로 고려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었더라면 개발이 더 수월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서 더 정확하고 꼼꼼하게 준비해서 기획서를 썼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커뮤니케이션의 불일치와 복잡성이 계속됐죠.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가보면 기획 단계에서 생각했던 거는 왜 항상 구현 단계에서 달라지는 걸까? 어떻게 하면 기획자, 디자이너, 개발자 간의 이 불일치를 줄일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했었죠. 근데 이게 질문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살짝 바꿔서 어떻게 하면은 이 달라지는 과정, 이 불일치를 우리 팀의 역량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좀 더 나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 다른 점들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아니고 복잡한 커뮤니케이션을 단순하게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를 이제 우리 팀의 역량으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바꿔볼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 직무관, 그 다음에 각 사람 간에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점을 그리고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가 좀 되게 빈번하고 많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오히려 좀 역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뭘 시도했냐면 기획 디자인이 100%가 아니더라도 개발자들에게 업무를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핸드오프를 그렇게 신경 쓰려 하지 않았어요. 기획하고 디자이너한테 넘기고 디자인이 끝나면 개발자한테 전달되고 이 프로세스를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단 가능한 거 먼저 해달라고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문장에서 그 좀 제 손을 꽉 잡고 싶은 개발자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대충 기획해서 던져놓고 도망치는 그런 느낌이 절대 아니고요. 앞단에서 더 많은 논의를 같이 하기 시작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같이 논의하면서 구체화시킨다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좀 더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어가자면 핸드오프를 이제 언제 하든 우리는 모든 단계에서 계속 끊임없이 소통을 할 테고 이제 그거를 더 잘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 디자인 시작, 개발 시작이라는 이 선을 점점 더 앞으로 당기기 시작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당기니까 자연스럽게 엔지니어들이 개발 전에 뭘 해야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기획이랑 디자인이 끝나기 전에 좀 리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자들에 의해서 불필요한 스펙이 걸러지기도 하고 필요한 기능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 장점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기획 과정에서 놓친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예외 케이스나 고려 사항들을 미리 찾아주니까 세부 정책들이 더 디테일해지기 시작한 거죠. 앞에서 혼자 끙끙대면서 하다가 같이 하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 시작 라인을 가장 앞단으로 당긴 시도가 바로 기획 스프린트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기획 자체를 전력 질주하듯이 빠르게 끝내버리는 거죠. 약간 이렇게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같이 계획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건 사실 좀 개인적인 욕심도 있긴 있었어요. 이거야말로 개발자의 등에 올라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라고 생각을 좀 했고, 아무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시간 반 동안 기획 스프린트를 진행했고 이 시간 안에 목표 달성과 스펙 논의와 상세 정책 설계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개발자분들의 참여도와 몰입도는 매우 높았고요. 네, 이제 여기서 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왜 개발자 다 데리고 하시지? 각자의 역할이 있고 안 그래도 바쁜데.
네, 앞단에서 잘했어야 할 일을 개발단에 미루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개인적인 성향이나 팀의 성향이 안 맞을 수도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네, 이런 생각이 있어야만 기획 스프린트를 좀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무작정 시도한 건 아니었고 좋은 타이밍이 찾아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한 프로젝트가 끝난 직후에 갑작스럽게 신규 기능 개발 프로젝트가 좀 시작하게 되었고, 목표와 이제 마감 기한이 분명한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도해보기 좋은 조건이었고, 이제부터 그 시도했던 기획 스프린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은 포스트잇이랑 저 타이머, 그다음 보드 마커, 스티커, 그다음 칠판이 있는 회의실까지 이렇게 총 5개입니다. 그리고 스프린트의 몰입을 위한 어떤 도구나 방식 같은 거는 요 제이크 넵의 스프린트라는 책을 좀 빌려왔습니다. 이게 되게 유명한 책이라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 책은 이제 5일 안에 문제 정의부터 프로토타입 개발, 가설 검증까지 다 끝내는 그런 속도랑 집중력에 관련된 책인데 한번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 프로세스를 전부 한 건 아니고요. 일부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획 스프린트가 잘 진행되기 위한 규칙은 아래 3가지를 세웠습니다. 회의가 끝났을 때 결과물이 명확해야 된다. 이거 당연한 말이죠. 결과물이 없는 회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도 속으로 그 개발자 입장에서 이런 거 할 시간에 코드 한 줄이라도 좀 더 작성하는 게 좋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회의 이후에 명확한 결과물을 뭐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좀 분명하게 정해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사결정권자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절대 끝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보통 퍼실리테이터가 주요 의사결정까지 같이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아날로그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아날로그 방식이 더 재밌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몸을 쓰면은 몰입이 더 잘 되고 집중이 또 기억도 더 잘 납니다. 그 머슬 메모리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시간에는 아날로그 방식이 더 효율적일 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도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된 배경이랑 맥락, 목적을 좀 설명한 다음에 딱 이 목표와 질문 하나만 공유했습니다. 강의를 구매했을 때 우리 강의 지식 공유자가 생성한 멘토링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하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으로만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인프런의 강의랑 멘토링을 자연스럽게 결합시킬 수 있을까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타이머를 30분으로 세팅해놓고 포스트잇에 생각나는 대로 각자 적고 칠판에다가 막 이렇게 붙이기 시작했어요. 네. 뭐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능, 고객이 궁금할 수 있는 그런 내용, 기능적인 부분 각자 이렇게 막 집중해서 적고 모두 칠판에다가 붙였습니다. 그렇게 붙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룹핑이 시작이 돼요.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이라고 하죠. 그래서 강의 구매 전, 구매 후, 뭐 멘토링 신청 전, 후, 지식 공유자 유저, 멘티 유저, 그 다음에 뭐 어드민 유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구조화가 시작이 돼요. 그룹핑이 되면서 이때 그 PM이 보통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하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룹핑이 애매한 그런 기능들도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디에다 배치시킬지 좀 확정을 하거나 전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목표랑 관련이 없는 갑자기 다른 좋은 아이디어가 막 떠오를 때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몰입도와 참여도가 당연히 좀 높았어요. 왜냐하면 집중해야 될 게 굉장히 명확했고 이 타이머랑 뭐 포스트잇 그 다음에 뭐 그런 장치가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에 개개인의 참여도랑 몰입도가 자연스럽게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타이머를 20분으로 맞춰놓고 포스트잇을 읽어보면서 이제 스티커로 투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기능은 지금 필요 없다. 이 기능은 무조건 필요하다 같은 거를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투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표를 못 받은 포스트잇은 전부 백로그로 보냈고요. 그 이제 회의를 하다 보면 좀 느끼겠지만 좀 그 자기 아이디어를 좀 언변 좋게 주장을 하거나 카리스마가 강한 사람이 있으면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으로 마음이 좀 쏠려요. 그러니까 집단 사고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토론이나 논쟁이 시작되면은 시간이 삭제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투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필요한 토론이나 논쟁은 당연히 피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표를 받지 못한 기능은 좀 빠르게 논의한 다음에 제거를 했고요. 표를 받은 기능, 투표를 받은 기능들은 다시 한번 좀 그룹핑을 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스토리로 정의를 하고 유저 플로우로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투표돼서 중요한 것들로 남은 것들만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에 인수 조건을 더하고 이제 작성하면서 개발 스펙을 확정을 했습니다. 디자이너는 이 과정에서 와이어프레임을 좀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떠올렸고 개발자들은 계속해서 필요한 예외 케이스들을 찾아냈습니다. 저는 그 생각들을 그냥 주워 담으면서 정책을 확정을 했고요. 이 다음 날 바로 개발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개발 과정에서는 오고 가는 커뮤니케이션의 자체가 많이 달라졌어요. 재밌는 게 이 커뮤니케이션 자체를 개발자분들이 인지를 못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는 이거 어떻게 구현할까?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그거 다 됐나요? 그때까지 가능한가요? 이 이벤트는 이게 맞나요? 이런 식의 질문이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저희 운영 파트에서 더 편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지식공유자 입장에서 더 불편할 것 같은데, 나중에 이 기능이 이런 식으로도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이벤트는 왜 심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더 나은 결과물을 생각하는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회고 내용도 달라졌어요. 네, 더 좋은 방향을 끊임없이 소통하는 점이 좋았다. 그 다음에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수 있었다. 그다음 초기 기획부터 같이 고민하고 온라인을 해서 전체적인 흐름 파악에 도움이 되었다. 모두 다 이해한 상태, 실제 기능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코드 작업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단 기획에 굉장히 깊게 관여하게 되니까 몰입도가 굉장히 올라간 거죠. 그리고 또 고무적인 부분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아까 말했던 거랑 비슷하게 기존에는 개인의 개인적인 실수, 뭐 코드, 그 다음에 뭐 개인적인 시간 추정이나 뭐 플래닝 등에 대한 아쉬움이 올라왔었는데, 이번 회고 때는 배포한 서비스 자체에 대한 아쉬움들이 회고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 이렇게 할 걸, 저것도 고려할 걸, 마케팅 파트와 콘텐츠 파트 같은 다른 파트와의 협업을 왜 생각해보지 못했을까,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직접 구현하신 개발자분들은 인지를 잘 못했어요. 제가 말해주고 나니까 아, 진짜 우리가 그랬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기분 좋았던 말은 다음에 또 하자라고 했던 말이 저는 가장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직후에 한 번 더 했어요. 기획 스프린트를 한 번 더 했는데 지금보다 더 나아가서 와이어프레임도 같이 그렸어요. 개발자분들이랑 디자인도 직접 한 거죠. 근데 뭐 결국 디자이너분들이 작업하긴 했지만 어떤 그림으로 나올지도 개발자분들이 파악이 되고 나서 시작을 하니까 실제 스프린트 플래닝 때도 이 스펙 산정이 굉장히 좀 정확해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한 그런 비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좀 줄고 몰입도가 올라가니까 정량적인 개발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먼저 저희는 지라를 사용해서 그 티켓 처리 속도를 스프린트별로 측정을 하는데요. 이 PR이 생성되는 진행 중 단계, 그 칸반에서 진행 중 단계부터 코드 리뷰가 끝나고 개발 서버에 올라가는 QA 단계까지를 사이클 타임이라고 봤을 때 이 두 번의 프로젝트를 거쳐서 약 28.7%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 프로젝트마다 빨라졌어요. 프로젝트 1은 기획 스프린트를 하지 않았던 기존 방식이었고, 프로젝트 2, 3은 기획 스프린트를 진행했었던 이번 상반기의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사실 사이클 타임은 티켓을 어떤 단위로 생성하느냐에 따라 이 시간이 좀 달라지고 작업 난이도에 따라도 다르고 또 병행되고 있는 다른 업무나 뭐 갑작스러운 요청 사항이나 버그 같은 거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도 있어서 절대적인 지표로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셀 내에서 합을 맞춰가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방금 전에 공유드린 그런 정성적인 회고 내용,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작업 속도, 몰입 이런 것들이 더 빨라지고 향상되고 있음이 좀 느껴졌습니다. 네, 저희는 그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고 복잡한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공유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 도식화된 그림, 이게 저희 팀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인데 이거를 줌아웃을 한번 해보면 네, 더 복잡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강력한 경영진의 전략이 있죠. 여기 계신 PM분들은 좀 잘 알 거예요. 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회사가 성장하면서 더 많아질 거고요.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애매하게 전달되는 작은 오류들이 분명히 있어요. 다들 아실 거예요. 이런 게 좀 쌓이고 쌓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언변이 아무리 뛰어나고 글을 정말 잘 써도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타인에게 100% 전달하는 게 과연 가능한지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오류와 로스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런 이유로
이런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비효율을 좀 줄이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현재 상황에서 좀 어렵지 않게 빠르게 시도해보고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속도를 더 높이고 이제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서 기획 스프린트를 의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기획한 내용이 개발단에서 혹은 개발단에서 제안한 내용이 기획단에서 서로 확인하고 또 반려되고 수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한 방에서 한 방에 좀 진행했던 그런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진행하면서 뭔가 모두가 같은 마음이 되는 그런 순간이 좀 있었어요. 아, 우리가 지금 같은 결과물을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일치감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품팀 입장에서는 어떤 요구사항에 따라 사실 단순하게 기능을 만드는 느낌도 많이 드는데,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뭐 유저를 생각하면서 정말 좋은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 하면서 그 좀 미래를 기대하게 되는 그런 멋진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좀 좋은 얘기만 한 것 같고, 이제부터는 현실적인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인프랩에서는 모든 프로젝트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없고요. 네, 이제 현실적인 얘기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개발자들이 의견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의견을 내지 않아도 돼요. 네, 억지로 의견을 내기보다는 침묵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개발자나 디자이너, 메이커 입장에서는 좀 무리한 기획이더라도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면은 일단은 되게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뭐 기획이 별로다, 이 개발 스펙은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일정을 맞춘다 못 맞춘다, 이런 거보다는 일단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구현할까를 가장 먼저 고민을 할 거예요. 그리고 솔직하게 이런 생각도 있었겠죠. 이미 앞단에서 많은 논의 끝에 전달된 내용일 텐데 어차피 큰 방향성은 다 결정된 거 아닌가? 지금 내가 의견을 낸다고 반영될 수 있을까? 일단 실행하는 거, 구현하는 거에 집중하자. 네, 이렇게 많은 논의 끝에 개발 작업이 시작된다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도식화시킨 이 박스 하나하나가 사실 좀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해관계자와 비즈니스 전체를 보는 그런 시야도 물론 중요하지만, 개발자들에게는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좁고 깊은 전문가의 시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문가의 시야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요. PM 입장에서는 시야를 넓게 보고, 개발자 입장에서는 구현하는 과정을 깊게 봅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전문성이 있고 그거를 잘 집중시키고 그걸 섞어가기 때문에 일이 되게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획 스프린트는 이런 게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모호해지고 전문성에 기대다 보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어요, 팀이. 그래서 뭐든지 적절한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프로젝트를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됩니다.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네, 이것도 수많은 방법 중에 단 하나의 방법이고, 뭐 조직 문화나 참여도, 개인의 성향이나 의사결정권자나 프로젝트 주제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좀 적절하게 도입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도입하기 좋은 타이밍은 우선순위가 높은 기능 요청 사항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이거를 좀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해서 일단 개발에 들어가야 할 때 도입해 보기 가장 적절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지금까지 너무 기계적으로만 진행되는 느낌이 있고 뭐 늘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어서 매너리즘이 좀 왔을 때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개발 시간 자체는 줄어들긴 하는 거예요. 개발 시간이 기획 시간으로 빠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율이 좀 더 커질 수도 있고, 무엇보다 작업자들의 부담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성과 시야를 존중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시도는 누구나 좀 부담을 느끼죠. 갑자기 이런 거를 왜 하지?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작게 시도해 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나와 함께 일하는 팀원들과 좀 충분히 대화를 나눠보면서 이런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성향을 파악해보고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보면 좋을 것 같고, 작게 해볼 수 있는 게 또 회의 시간에 타이머를 가져간다거나, 그 다음에 짧게라도 이제 초기 기획 초기 단계에 리뷰를 받는 시간을 뭐 업무 규칙으로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뭐 정말 쉬운 방법은 그냥 VOC나 요구사항 같은 거 그냥 들이밀고 어떻게 생각하시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의견을 좀 편하게 물어볼 수 있겠죠. 다양한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적절하게 타이밍을 보고 작게라도 도입을 해본다면 정말 새로운 자극이나 재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 아까 말했지만 요 기획 스프린트는 사실 제 개인적인 욕심도 있기는 했습니다. 네. 욕심을 부릴 만큼 팀원들을 좀 믿기도 했고요. 이 각자의 영역에서 잘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저는 이 선을 좀 깨고 좀 더 한 마음으로 치열하게 논의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 스프린트는 저에게 이 선이 아까 그린 그 선이 좀 투명해진 시간이었고요. 이 두 번의 기획 스프린트를 진행하면서 팀원들 간의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뭐 사적인 관계 그런 게 아니라 업무에 있어서의 신뢰도가 좀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골고루 참여해서 의견을 내니까 한 명 한 명이 뭘 추구하는지 좀 들어볼 기회가 되게 많아지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 팀은 뭐 개발자 몇 명입니다, 백엔드 개발자 몇 명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팀의 성향이나 장단점, 팀원들 한 명 한 명의 그런 것들을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PM이 알게 되면 아시겠지만 업무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네, 팀적인 콜라보레이션이 좋아져요. 리소스 같은 것도 분배하고 잘 조율하는 과정에서 개개인들의 성향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네, 우리는 하루 일과를 오래 회사에서 정말 많이 보내잖아요. 그래서 함께 오랜 시간 함께 있는 동료랑 이건 왜 안 해주지? 저건 왜 저렇게 했지?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런 거 말고 좀 서로를 더 알아가고 좀 책임감도 가지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더 챙겨주고 약간 이런 게 좀 더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저희 팀 작업자분들과 더 넓은 범위에서 일을 바라보고 더 많은 맥락을 공유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직은 하고 싶은 것들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저희 팀 개발자분들도 아직 성장해야 될 것도 많고 네. 그래서 그래도 좀 즐겁게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런 느낌으로 네. 네, 장난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내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맨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서로의 눈이 되고 좀 발휘 되어줄 수 있을까 이거를 좀 같이 고민해보고 시도하는 게 결론적으로 개인의 업무와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좋은 팀이고 좋은 협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이 당연한 말들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었던 제 마음이었던 것 같고요. 이 사실 협업 방식이나 이런 규칙 같은 게 일을 위한 일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정답이란 게 좀 없기 때문에 뭐 약간 좀 시대적이고 인문학적이고 뭐 그런 애매모호한 것들도 좀 많고 네. 그래도 저는 좋은 협업이 뭔지 좋은 팀이 뭔지는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네, 학교든 직장이든 어디서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경험은 좀 잘 기록해두고 좀 잘 나누고 발전시켜 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오후 2시에는 이런 주제가 있는데요. 이 패널 중에서 두 분이 저랑 같이 이 기획 스프린트에 참여한 두 분이 계세요. 그래서 같이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